자, 다음 순서 강원 고생대입니다. 정의목 해설사 선생님께서 해설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주제는 세균이 만든 산소, 지구를 숨쉬게 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물 가운데 하나인 단세포 원시 미생물 위에 작은 퇴적물 알갱이가 겹겹이 쌓여서 형성된 퇴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한 지질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영월 문곡리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아까 의성에서 김병현 선생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영월에서도 며칠 전에 한창 김삿갓 문화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해설사 선생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해주실 때 초 재겠습니다. 자, 정의목 해설사 선생님이시죠? 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영월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민경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월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저희 해설사들이 모여 만든 그 영월 지오 뮤지엄 안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종의기원인 그 찰스 다윈은 185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스 다윈은 30년 전에 웨일즈 지방에서 캠브리아기 화석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발표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흔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859년 종이 기원을 펴낸 찰스 다윈의 커다란 숙제였던 그의 진화론을 입증하려면 46억 년 전 지구 탄생 이후 80%의 시간을 차지하는 성캄브리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캄브리아기 폭발 이전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이전에 그럼 생명체는 어떤 거지? 라는 부분을 갖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1년 전 캐나다에서는 방해석과 사문석의 광물의 층에 의해 형성된 변성암의 줄무리를 가지고 카나디안 생명의 기원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전에 발표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사람들은 그 셰일 조각을 잘라 놓으면 그 안에서 가짜 모수석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식물 화석이네 하지만 광물이 녹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약 한 70년이 흐른 가운데 미국의 한 젊은 학자가 뉴욕 레스터 파크에 있는 양배추 머리 모양으로 아름답게 노출되어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 아직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발표를 했지만 문제는 하나같이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있다가 1956년 호주에 그 측량을 하러 간 지질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다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저 읽어보시면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층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암석 내에 얇은 층리선이 나타나는 것을 학자들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층을 이루는 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1961년에 학자들은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생명의 기원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뿐만 아니라 조류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덕갱이 지구에는 5번의 큰 멸종이 일어났을 때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죠. 예를 들면 고생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었지만 그 덕갱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게 저희 박물관 바로 뒤쪽에도 있고 저희가 영월에서 채취한 부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번의 지구의 대멸종 가운데서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조류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미세 조류의 날이라는 걸 아시나요?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무가 대부분 산소를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세 조류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 미세 조류가 산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류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 지금 호모사피언스라는 인간들이 처음으로 42억 년 동안 생물들은 한 번도 지구 안에 있는 암석이나 이런 걸 갖고 파괴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닷속에 있는 암석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하늘에 뭐가 생기죠? 이산화탄소가 많아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후변화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물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류, 그런데 이 조류가 또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나요? 밑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덕갱이 지구에서는 때마침 이 조류를 어떻게 해요? 없앨 수 있는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5억 년 전서부터 새로운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와 이렇게 맑은 하늘들을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인간들이 지금 지구를 조금씩 파괴해서 자라나는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박물관에서 이 암석을 가지고 이 퇴적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측에 보면 동글동글한 거 있죠? 저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저게 5억 년 전에 영월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것을 국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또 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10억 년 전에 소청도에서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고요. 네, 2번 올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지금 네,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네.